안녕하십니까. 김예희 교수입니다. 우선 오늘은 제7단원 비유동부채를 하기 전에 노래 한 곡 부르며 시작하겠습니다. 자산의 증가는 왼쪽의 차변에, 부채 자본 증가는 오른쪽 대변에, 비용은 차변에, 수익은 대변에, 차변 대변 붕괴는 거래의 8요소.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는 어떤 것인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비유동부채 하면요, 여러분 우선 특징이 뭐예요? 1년 이상. 1년 이상인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부채잖아요. 부채는 빚이니까 갚아야 할 기간이, 상환 기간이 1년 이상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즉 갚아야 할 기간이 1년 이상이요. 1년 이내면 이제 유동부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이제 이 부채는 또 이 1년 이후에 부채인데, 이제 1년 이상이니까 이걸 장기부채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장기부채라고 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이런 비유동부채는 아까 말해서 1년 이내면은 단기부채라 하죠. 단기부채는 유동부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대표적인 사채가 있고요, 뭐 장기차입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충당부채, 뭐 퇴직급의 충당부채,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유동부채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사채입니다. 왜냐하면 사채가 자금 조달의 3대 원천 중에 하나가 바로 사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금 조달인데 주식도 있고 장기 차입금도 있고 주식 발행도 있고, 주식 발행, 사채 발행, 장기 차입금, 이렇게 세 가지가 자금의 3대 조달의 원천인데, 그 중에서 제일 회사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 이제 사채가 하나가 되겠습니다. 사채는 주식 발행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채를 보겠습니다. 이 사채라는 것은 뭐라는 뜻이에요? 사채는 줄여서 뭘 줄인 말이냐면 해사채, 회사에서 발행하는 사채라 그래서 해사채라 이렇게 말합니다. 회사채를 줄여 기니까 사채 이렇게 표현한다 이겁니다. 이런 이제 회사에서는 이것을 우리는 이제 사채를 뭐라면, 이 사채를 채무증권이라고 합니다. 무슨 증권? 채무증권. 부채잖아요. 지금 여기 부채이기 때문에 부채를 채무라 그러죠. 채무증권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개정 과목을 어떻게 설정하냐면, 첫째, 단기 매매증권이 되겠습니다. 단기 매매증권. 그러니까 주식도 단기 매매증권이 있죠. 단기에 팔려고 한다면 단기 매매증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도 가능증권이 있어요. 매도 가능증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만기 보유증권이 있어요. 만기 보유증권. 여기서 여러분 알아두실 것은 주식에는 만기 보유증권이 없다는 겁니다. 주식에는 만기가 없죠, 주식은. 그래서 이 만기 보유증권은 주식은 표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분증권이라는데 주식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기 지분이라 그래야 지분증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만기 보유증권 주식은 만기 보유증권이 없고, 그냥 단기 매매증권, 매도 가능증권, 그 다음에 이제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이렇게 세 개로 나눕니다. 자, 여기서 이것만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채를 가격 결정할 때, 이 사채의 가격 결정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사채의 가격 결정을 보겠습니다. 이 사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물론 제가 똑같이 액면가가, 사채는 액면가를 10,000원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10,000원으로 액면가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한 대로 액면 발행입니다. 그럼 액면 발행인데 이걸 딴 말로 말하면 평가 발행이라고 합니다. 평가. 네, 같은 말입니다. 10,000원짜리를 액면 10,000원을 10,000원으로 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액면 발행 또는 평가 발행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이제 10,000원짜리를 예를 들어 10,000원짜리를 9,000원에 발행했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우리는 할인 발행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할인 발행. 그런데 10,000원짜리를 12,000원에 발행했다. 이럴 수도 있죠. 이렇게 발행하는 걸 우리는 할증 발행이라 한다. 할증 발행. 이렇게.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할인 발행이 나오냐? 이것은 이제 두 가지 이게 되겠습니다. 하나는 액면 이자율. 자, 액면 이자율하고 유효 이자율 이 두 개의 관계입니다. 자, 우선 먼저 용어를 먼저 설명하고 보겠습니다. 액면 이자율이라는 것은 금액에 나타나는 액면가, 그 사채에 표시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10%면 10%, 뭐 6%면 6%, 5%면 5%, 8%면 8% 이렇게 액면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자를 액면 이자율이라 이렇게 말하고, 이걸 딴 말로 말하면 뭐냐면은 명목 이자율이라 이렇게도 합니다. 명목 이자율. 용어를 저는 중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딴 말로 말하면 이제 표시 이자율 또는 표시 또는 표면, 표면 이자율, 표시랑 표면 같은 말입니다. 이자율 이렇게 표현하고요. 유효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이라고도 해요. 실질 이자율 또는 시장 이자율이라고 합니다. 명목 반대는 실질이잖아요. 시장 이자율 뭐 이렇게 말도 합니다. 시장 이자율 이렇게 표시하니까 그래서 이제 유효 이자율이나 시장 이자율인데 여기서 유효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인데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효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이자율 차이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뭐 어떤 관계가 나타나냐 하는 겁니다. 좀 이따가 이제 뒤에 보기를 하고요. 우선 용어를 좀 보시면은 자 134쪽에 만기에 지급할 금액이 있어요. 그걸 액면 가액이랍니다. 만기에 지급할 금액 이것으로 액면 가액 사채 그 표시에 사채 그 표면에 기재된 금액을 우리는 액면 가액이라 합니다. 10,000원이면 10,000원 이렇게 보통 뭐 10자면은 사채는 주식은 1주, 2주 이렇게 하는데 사채는 뭐냐면은 1자, 2자 이렇게 자라고 씁니다. 용어를 쭉 기억해 주십시오. 1자, 2자, 3자 자라고 하는데 10자면은 이제 10주에 해당된다고 주식으로만 10주지만은 이 사채는 자라가기 때문에 10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자는 이자율과 이자 지급기일 를 관계를 이자라 그러고 돈 빌리는 기간, 그 자금 빌리는 기간을 사채의 발행일과 만기일 사이를 우리는 자금 빌리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사채는 뭐 3년, 5년, 10년 뭐 이렇게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채를 우리가 보면서 하겠습니다. 우선 뭐냐면은 이 유효 이자율을 시장 이자율로 교과서에 표시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요걸 잠깐 유효 이자율로 같은 말이지만 이제 제가 액면 이자율과 이자율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 이자율은 글자 그대로 시가로 나타내는 이자율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자율의 시가죠. 시가로 표현된 이자율. 그러면 이제 액면가와 액면 발행을 이제 평가 발행이라고 하는데 10,000원짜리를 10,000원에 발행하는 것이 평가 발행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액면가하고 이제 평가 발행가하고 이제 똑같아지는 겁니다. 액면가와 즉 액면가하고 액면 발행은 액면가하고 발행가가 같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시장 액면 이자율하고 시장이율의 같은 이런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같아요. 그러니까 차익이 않습니다. 저기 다시 말하면 액면가액하고 발행가액이 같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할인 발행은요, 액면가하고 액면 이자율하고 이제 소위 이제 시장 이자율의 관계입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발행되면 액면가가 이자율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시장 이자율보다 액면 이자율 표시된 그 사채에 표시된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그러면 이제 액면가가 10,000원짜리라면 좀 싸게 9,000원에 발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자율만큼 할인해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할인 발행이니까 액면가하고 발행가니까 발행가가 좀 이자율이 높으니까는 할인 발행 되겠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뭐가 좀 잘못 표현됐군요. 할인 발행이라면 액면가 시장 이자율하고 액면 이자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액면은 10,000원으로 픽스해놔야 돼. 고정시키겠습니다. 요 10,000원짜리를 얼마에 발행하냐? 시장 이자율이니까 여기서는 9,000원에 발행합니다. 할인 발행 잠깐만요. 이건 지금 이제 10,000원짜리를 지금 9,000원에 발행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할인 발행이라는 것은. 그래서 시장 이자율보다 액면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발행되겠어요? 액면가가 10,000원이라고 지금 했습니다. 10,000원인데 발행가는 9,000원에 발행한다. 그러면 액면가보다 낮게 발행되겠죠. 발행가액이. 이것을 우리는 할인 발행입니다. 시장 이자율이 높고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액면 이자율이 낮을 때 우리는 이걸 할인 발행이라 그럽니다. 즉 액면가를 보다 발행가가 더 다운되는 겁니다. 맞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할증, 그렇게 되면은 뭐가 형성되냐면요. 요것은 분계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선 옆에다 좀 써볼까요? 요거 분계가 중요한데요. 분계는 우선 발행하니까 현금이 들어올 것이고요. 대변에 뭐예요? 그냥 사채 발행했습니다. 그러면 사채. 이런 분계가 되고요. 두 번째 이 분계는요. 할인 발행했으니까 첫 번째 그 대변에 이제 사채가 되겠죠. 자, 대변에 사채가 되고요. 차변에 이제 현금이 들어오겠는데 그 할인 발행하는 금액만큼 현금이 들어오고 이것은 할인 발행 차금. 요거 뺀 금액만큼 현금이 들어오겠습니다. 이러한 원리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할인 발행이고요. 할증 발행은 10,000원짜리를 이제 12,000원에 발행, 2,000원 할증 발행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액면 이자율 시장이율보다 액면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조금 시장이율보다 높기 때문에 할증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낮을 때는 이제 할인 발행을 해버리고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액면가액은 10,000원이라고 그랬습니다. 10,000원짜리를 우리는 발행가액은 12,000원에 발행했습니다.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림이 이렇게. 이것은 12,000원에 발행했습니다. 물론 10,000원짜리입니다. 그럼 200원이 더 나오죠. 그러면 이제 이건 사채는 일단 대변에 사채 이렇게 하고요. 여기다가 이제 차변에 현금이 들어가는데 할증 발행한 금액만큼 더해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대변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나갑니다. 할증 발행 차금이 나갑니다. 여러분 그 교과서를 잠깐 보실까요? 오타가 돼서 그 위치가 교정을 잘
안 됐는데 여기서 요것이 자 교과서 134쪽 134쪽을 보십시오. 134쪽에 보시면은 요거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차변해 놨는데 이건 틀린 겁니다. 왜냐 금액을 다 합쳐도 틀리잖아요. 사채가 100만 원어치를 발행했으면 이게 100만 원어치를 발행했으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얼마가 나왔냐면 25,319원이 나왔어요. 25,319원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현금이 들어오는 것은 사채 할증 발행 차금 환입이 되기 때문에 125,319원. 그래서 차변에 이 할증 발행 차금이 쓰질 않고 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대변에 나타납니다. 이건 일종의 그 수익으로 볼 수 있고 수익에 속하는 계정으로 볼 수 있고 이것은 할인 발행은 비용에 속하는 계정으로 해서 차금이 있습니다. 할인 발행은 비용화 시키는 거고 나중에 이건 전부 사채 이자의 할인 발행 차금은 삼각시켜서 사채에다 이자에다 포함시키고 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환입시켜 가지고 나중에 사채 이자에서 차감해 줍니다. 이건 포함시키고 가산하고 이건 차감하는 이런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같이 이제 그 사채에 대해서 할증 발행, 할인 발행을 살펴봤습니다. 135쪽을 우회를 보면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선 언제 발행하냐면 이걸 정리해 놓은 표를 보겠습니다. 135쪽 제일 위에 있습니다. 우선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관계에서 액면 발행이라는 건 발행가 액면가액이 똑같고 사채 시장 이자율도 똑같은데 차익이 없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액면가 발행가가 똑같으니까 차익이 없습니다. 회계 처리는 단순하게 차익이 없기 때문에 차변의 현금, 대변의 사채로 회계 처리하면 되고요. 할인 발행은요, 발행가와 액면가액인데 발행가액이 액면가액보다 적습니다. 그죠? 발행가액이 액면가액보다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생깁니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이 생겨요. 그러면 시장 이자율 이런 경우에는 어떤 걸까요?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높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할증 발행입니다. 할증 발행은 어떠한 경우냐면 액면가액보다 발행가액이 더 큰 겁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많기 때문에 이자율은 많기 때문에 사채 할증 발행 지급이 아니고 오타가 났습니다.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형성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시장 이자율과 액면 이자율 차이에서는 이자율이 항상 액면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낮다는 거죠. 낮기 때문에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인 발행을 하면은 차변에 쓰고요. 사채가 예를 들면 사채는 꼭 여기 이 책에서는 100만 원으로 설정됐다면 100만 원 그러면 현금이 이걸 한 금액 할인 발행한 금액 24,444원 요거면 24,444원만큼 뺀 얼마입니까? 97만 566원 566원이 바로 회사에 납입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들어온 금액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할증 발행은 똑같이 이제 할증 발행 차금이 나온다 그랬어요. 회계 처리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나왔으니까 이것은 나중에 현금으로 회사에 환입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채 이자에서 차감시키는 빼주는 바로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렵죠. 이해가 안 가더라도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하고 사채 이자의 회계 처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큰 걸로 자, 사채 이자의 회계 처리. 이 사채 이자는 말이죠. 어떻게 됐냐면은 액면 발행할 때는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면 바로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흔히 계산하기 쉬우니까 10% 이렇게 잡습니다. IMF 때는 뭐 굉장히 높았으니까 그런 것은 불공정, 쉽게 말하면은 페어 밸류가 아니죠. IMF를 그 공정가로 비교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러한 경우입니다. 사채이자의 회계 처리를 보겠습니다. 사채이자는 첫째 액면 발행할 때는요. 액면 발행 시는 바로 그냥 그 이자만큼 10%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건 현금이 10%. 그러면 10%면 100만 원에 이제 10년이라고 가정할게요. 계산하기 좋게. 100만 원에 10년이면은 금년에 이제 상환해야 할 이자는 10만 원이죠. 10만 원. 그러니까 10%라면 10만 원씩 나갑니다. 그럼 10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 이것을 바로 뭐 따로 없으니까 뭐 차금이라는 게 없죠. 차금이라는 건 차이가 나는 금액을 줄여서 차금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차금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원래는요, 정확히 표현하자면은 이자 비용보다 사채 이자 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게 내용이 사채 이자입니다. 그러니까 적요란에는 여러분 컴퓨터로 입력할 때는 적요란에는 사채 이자라고 써준 게 좋겠죠. 어느 이자인지 나중에 저렇게 해놓으면은 헷갈리니까요. 그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책을 보시면서 할인 발행을 보겠습니다. 할인 발행. 자, 할인 발행. 이번에 이제 아까 말씀대로 이제 할인 발행은 시장 이자율이 이제 액면 이자율보다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인 발행할 수밖에 없어요. 손해 보고 발행한 겁니다. 예를 들어 10,000원짜리라면 이제 9,000원에 발행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이제 그 회계 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우선 현금 이제 사채 할인 여기서 나오는 사채 할인 발행 차감이 차변에 있잖아요. 이것을 대변을 내줍니다. 우선 잠깐만요. 우선 이제 여기 사채 발행 차금이라는 것은 유효이자율과 액면 이자율 그 차액에서 나오는 차액이거든요. 차변에 있던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물론 이자는 현금으로 액면 이자 있으니까 현금으로 나가고 그 차변에 있던 여기 지금 차변에 있지 않습니까? 이 차변에 있는 걸 대변으로 없애주죠. 없애주는 것을 우리는 뭐냐 상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그리고 요걸 여기 나오는 액면 이자하고 사채 차금하고 합쳐서 우리가 표시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기는 이자 비용입니다. 물론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세 번째가 이번에 이제 어떤 거냐면은 할증 발행을 보겠습니다. 자, 할인 발행 시, 할증 발행 시. 자, 시험 문제 지금 여기서 잘 풀어봐야 이따 연습 문제를 시험 문제를 풀어볼 때 여러분하고 같이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할증 발행은 이제 어떤 경우에 발행합니까?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보다 더 높을 때죠. 그리고 발행가액은 그렇게 되면은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10,000원보다는 항상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대변에 있기 때문에 우선 이자하고 차금은 현금으로 나가고요. 대변에 있던 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없애줘요. 그러니까 이것은 환입시키는 겁니다. 사실은요. 왜냐하면 이건 환입시켜서 이 사채 이자에서 제가 뭘 한다 했어요? 사채 이자에서 빼주는 거거든요. 사채 이자에서 빼주기 위해서 그래서 빼주니까 이자 비용이 그만큼 줄죠. 요 지금 사채 할증 발행 차금 대변에 있던 걸 차변으로 해요. 그러면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이걸 환입시킨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할증 발행을요. 여러분 할증 발행을 상각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 표현은 틀린 겁니다. 뭐 상각을 하든 차감해 주니까 빼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각이라는 용어는요. 무슨 뜻이냐면 이 상각이라는 용어는 비용화시킨다는 거예요. 상각. 글씨가 면 잘라낸다 이런 뜻이니까 비용화시킨다는 뜻인데 이렇게 할증 발행 차금을 상각한다 이렇게 쓴 책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이거 표현이 잘못된 겁니다.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상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환입하여 할증 발행이니까 환입하여 대변의 수익으로 봐서 환입하여서 이자 비용에서 차감해주고 할인 발행은 어차피 할인 발행은 비용화시키니까 상각이 되겠죠. 상각이라 표현하면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사채이자에다 가산해버립니다. 더하기 해주는 겁니다. 예, 꼭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채 발행비입니다. 지금 이 설명한 거 회계 처리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사채 발행비 회계 처리 보겠습니다. 이 사채를 발행비는 어떤 거냐면은 사채 들어가는 뭐 책을 잠깐 보실까요? 뭐 사채권을 갖다가 주식을 주권이라 그러고 사채는 사채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사채를 발행하는 그 인쇄비라든가 또는 거기 위탁기관의 수수료, 예를 들면 이제 증권회사가 맡아서 한다 그러면 뭐 A 증권회사에 대한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이걸 사채 발행 수수료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 등등을 우리는 회계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사채 발행비로 해서 하는데 이 사채 발행비는 이걸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들어간 비용이 있으면 발행비는 어떻게 냐면은 그 사채 할인 발행했으면 할인 발행에다가 가산해 주고요. 특징이 사채 발행비는 할인 발행할 때는 할인 발행 경우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다가 어떻게 해요? 플러스를 시켜줘요. 비용이니까 같은 비용끼리 가산해 줍니다. 플러스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할증 발행한 경우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에다가 이건 빼줘야 비용이니까 빼줘야 되죠. 이걸 차감이라 그럽니다. 차감합니다. 즉 마이너스 시켜줍니다. 거기서 차금에서 할증 발행 차금에서 빼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요 만약에 이제 그러면 할증 발행보다 사채 발행비가 더 많이 든다. 그러면 이제 그것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서 해주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좀 드문 경우죠. 예. 그러면 이제 사채 상환시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하고 쉬죠. 예. 자, 여러분들 그 사채 상환 중요합니다. 이 사채를 갚는 것을 상환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사채 상환은 일반적으로 이제 두 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만기까지 상환이 있어요. 첫째 만기까지 상환이 있습니다. 만기 상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만기 전에 상환하는 만기 전 상환이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만기는 끝까지 가기 때문에 일시 상환이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일시 상환. 예. 만기 상환을 일시 상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기 전에 상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수시 상환이라고도 합니다. 수시 상환. 책에 보시면은 만기 상환을 좀 먼저 한다 그래가지고 조기 상환이라고도 합니다. 조기 상환. 책에는 조기 상환이라고 써놨죠. 예. 근데 만기하면 만기 전에 상환하기 때문에 만기 전 상환이라는 표현이 더 좋습니다. 어떻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항상 용어에 대해서 유동성을 갖고 픽스 너무 고착하지 말고 이렇게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한다는 걸 자꾸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에 말귀를 알아먹어야, 말 뜻을 알아먹어야만이 문제를 풀 수가 있죠. 잘못하면은 뭐 용어에 대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컨셉, 개념입니다.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용어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누차 드리는 겁니다. 특히 회계학에서, 물론 회계학뿐만 아닙니다. 모든 말도 그렇습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것처럼. 자, 그러면 이제 만기상환은 뭘로 상환하느냐? 이 만기상환은 액면가로 상환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액면가. 왜 액면가로 상환할까요? 예, 만기니까요. 만기에 내가 이렇게 액면 금액을 갚겠다.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갚겠다 하는 겁니다. 만기 전 상환은 이제 다시 분류합니다. 어떻게 분류하냐? 이 수시 상환, 조기 상환은 두 개로 분류합니다. 하나는 추첨 상환이 있고요. 추첨 해가지고 상환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사가지고 시장에서 사서 상환하는 겁니다. 이걸 매입 상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추첨 상환은 집 뽑아서 하니까 당연히 오늘 누구 추첨해서 합니다. 이렇게 해서 상환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이제 액면가로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액면가 이걸 하고, 매입 상환은 시장으로 가격을 하기 때문에 시가입니다. 시가. 시장 가격, 시가로 합니다. 즉 공정가액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건 항상 있죠. 시가는 공정가액입니다. 공정가가 시가다. 예, 공정가액이라고 그러는데, 항상 시가하면 공정가액이라는 것은 뭐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공정가니까 머릿속에 이제 안 들어오는데 시가하면 머릿속에 싹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가와 공정가 같은 맥락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환할 때 특징이 있습니다. 이 조기 상환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 조기 상환 좀 설명을 더 드릴까요? 이 조기 상환을 보시면은 거기에서 뭐냐면 현금 상환할 때 현금 상환할까요? 현금 상환액, 현금 상환액가. 그 다음에 사채 장부가액이 있어요. 사채 장부가액. 이렇게 할 때 만약에 현금을 많이 장부 금액보다 많이 상환할 때를 우리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사채 상환 손실이 나옵니다. 이럴 때를 사채 상환 손실이 나오고, 사채 상환액보다 사채 장부가액이 더 많을 때, 이때는 이거 보니까 사채 상환 이익이 나오겠습니다. 이런 개정 과목이 나온다.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기 상환에는 어떠한 붕괴가 형성되냐면, 만기 상환일 때는 차변에 회계 처리하면 차변에 사채가 되겠습니다. 갚아버리니까 대변에 있던 사채를 차변으로 이렇게 표현하고요. 현금으로 갚으니까 현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이런 회계 처리죠. 예. 자,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해서 사채 회계 처리를 마치고, 다음에는 이제 장기 차입금에 대해서 잠시 후에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